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 이슈 흐름 어떤 겁니까?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총 한 1237만 건, 지난주보다 한 100만 건 정도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이제는 시즌이 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시즌이 왔다? 네. 새 시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 글쎄요,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인가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1위에 2주 연속으로 정치 분야가 올라갔어요. 네. 확실히 이제 대선 국면이 왔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뭐 주요 키워드는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역시 어제 KBS 9시 뉴스 출연해서 정책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한 것이 화제가 됐고요. 네. 뭐 특별히 뭐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오히려 뭐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변동의 꼭지점이 지나고 있어서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 뭐 윤석열 후보 연기만 좀 해달라라는 발언이 계속 뭐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네.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서 이 1% 저금리 희망 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뭐 설 연휴 전에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영업자분들의 반응은 이것도 빚내서 빚 갚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던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치 관련 키워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위 주제는 뭡니까? 2위도 또 시즌입니다. 시즌이에요? 저의 시즌입니다. IT 분야? 네, 맞습니다. 네네. 이때쯤 되면 제가 항상 제일 신나는 1년에 가장 신나는 시즌 중에 하나인데 바로 CES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번 CES 올해 CES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대거 참여했다. 다른 데는 뭐 포기하는 곳들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흥미로운 게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원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려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많이 빠졌고, 이른바 이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원래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됐었는데 매년마다 가셨었잖아요. 못 갔죠. 이번에 비행기 표까지 끊었다가 뭐 끊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가시기로 한 뭐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이 있어서 못 갔는데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대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부스에 참여를 못 하는데, 그 넓은 부스, 이번에 또 공사를 해서 더 부스가 넓어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래 그전에도 그 컨슈머 일렉트릭 쇼,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00년 초반부터도 항상 삼성, LG는 항상 화두였는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현대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의 스타트업과 IT 저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CES 동향은 어떤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주제 모토가 일상을 넘어라는 모토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CES 하면은 그냥 우리 주변에 봤었던 가전제품 이런 게 한창 있었다가 한 2016년 이후에는 뭐 스마트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반적인 뭐 웨어러블 혹은 모빌리티 쪽으로 왔는데 올해는 거기서 이제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NFT라고 불리우는 뭐 대체 불가 토큰이라든지 메타버스, 심지어 이제 정말 이거 못 봐서 아쉬운데 우주 기술이 이번에 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 기술요? 네, 상용 우주선. 그러니까는 정말 사람들이 돈 내면 탈 수 있는 우주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모형이나 아니면 실제 그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그 큰 사이즈가 그대로 거기 전시관에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못 봐서 좀 아쉽긴 하고. 아무래도 그런 거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한 전략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CES에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CES에 나왔다고 모든 제품이 완성돼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CES는 기본적으로 메시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걸 할 거예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하늘을 나르는 뭐 에어택시입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저도 이제 봤거든요. 봤는데 겉은 그럴싸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날라요? 보여주면 나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나르지는 못하고 이제 날랐을 때 이런 거라는 거를
모형이나 영상으로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개념만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 2년 지나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 회사가. 그래서 CES를 좀 재밌게 보시는 방법은 연속적으로 보시고 새로운 게 있으면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던 회사냐 아니면 새로 나오는 회사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됐느냐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던지는 행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런 키워드와 함께 또 헬스테크 분야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헬스테크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헬스테크 같은 경우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헬스케어나 헬스테크,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뭐 관리해주는 뭐 웨어러블 IT 기계나 이런 것들이 뭐 심박수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그런 게 거잖아요. 나오긴 했는데 네. 그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메인으로 올라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혈당 체크라거나 심박수 체크를 해서 병원을 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예전에는 뭐 항상 자주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기도 어렵거나 이제 괜히 꺼려지거나 이럴 때 내가 병원을 한 번이라도 덜 가게 도와주는 기술들이 상당히 좀 화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예. 미국에서는 여러 웨어러블 기기에 모인 자료들을 하나의 PDF 파일처럼 이렇게 차트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걸 내가 병원 가기 전에 그걸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내 실제 건강 상태를 그냥 단순 문진표가 아니라 내 디지털 기기에 쌓여 있는 걸로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헬스테크가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음주 측정하듯이 5초 정도 후 불면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진단을 하게 해주는 휴대용 굉장히 키트도. 편리하겠군요. 그렇죠. 또 한 가지 편리한 거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건데 일종의 책을 테스트 키트에 떨어뜨리면 USB 형태로 되어 있는데 5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나 이런 기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헬스테크도 좀 관심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친환경. 그래서 이제 지구를 구하는 기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술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은 농약을 뿌리더라도 농약을 모든 땅에다가 왕창 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잡초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보고 네, 잡초에만 그걸 구분해요. 딱 일부의 농약을 뿌리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트랙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농약도 그렇게 뿌려줘서 실제로 농약 한 제초제를 80% 이상 줄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올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 중에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뭐 전자기업 하면은 삼성이나 LG, 뭐 자동차 기업 하면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그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삼성, 뭐 LG 하면은 가전 회사 이렇게 생각하고 현대하면 자동차 회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메시지들은 이제 그걸 다 한 단계씩 뛰어넘는 메시지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로봇을 엄청 많이 출시했어요 이번에. 근데 그 로봇이 뭐 엄청난 기계에 있는 공장에 있는 로봇이 아니라 집안에서 함께하는 로봇의 개념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집안에서 함께하는 로봇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긴 거는 마치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한 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나오는 뭐 이런 모습 공기청정기 비슷하게 생긴 건데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하나의 로봇은 이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예를 들면 청소를 해야 된다. 집안에 뭐가 쌓여 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그 뭐죠? 청소기,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랑 연동을 해가지고 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안의 집사 같은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팔이 달려있는 로봇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요리를 도와주거나 음식을 나르거나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의 있는 서비스형 로봇들 좀 나오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살균을 해주는 로봇. 그래서 살균 기계가 자율주행으로 달려있는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개가 있는데 그 로봇 개가 실제 그 공사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약간 모빌리티화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그릇을 옮길 때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을 나를 때 바퀴 딱 4개 달려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전진 후진 다 되고 90도로 꺾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 모빌리티 회사다라고 하는 좀 키워드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스포츠인데요. 축구, 농구 분야가 화제가 됐습니다. 축구는 손흥민 선수 때문인데요.
요즘 밤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토트넘 감독이 콘테 감독 바뀌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날아다녀요. 그래서 뭐 골도 넣고 어시스트 항상 하는데 이런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아시아의 발롱도르라고 불리우는 아시안 골든글러브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아시아 최고 축구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5년 연속이자 통산 또 7번째예요. 그러니까는 7번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50명의 심사위원 중 31명이 손흥민에게 1위를 줬고 이게 2위와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격차가 압도적일 만큼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그 몸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매너도 상당히 좀 인기를 받고 있어요. SNS에 최근에 어떤 게 이슈였냐면 12월 22일에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4살짜리 꼬마애가 이제 몸을 풀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옆에 가서 I love 소니 이렇게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손흥민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웃어주면서 손을 막 흔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그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이제 그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줬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신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이게 대박 영상으로 이제 화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좋은 매너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농구 선수가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현중 선수라는 분인데요. 22살이고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데이비스대에 있는데 이 선수가 슈퍼스타죠.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3점 아주 잘 쏘는. 그 선수와 사진을 나란히 게재되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 선수가 NCAA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농구 협회가 있어요. 근데 그 대학농구에서 엄청난 영향력들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대학에 있는 이 대학교가 그 전미 랭킹 12인 엘라베마 대와의 경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혼자 17점을 몰아넣어서 79대 78로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 이현중 선수가 있는 데이비슨 대학교가 랭킹 10위권 팀을 이긴 게 그 전에 언제 있었느냐? 실제로 말씀드리면 스테판 커리가 그 학교에서 뛸 때 그 이후에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약한 학교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가 그 안에서 아주 주목을 받으니까 제2의 커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 선수가 어머니가 1984년도 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인 성정아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센스를 물려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손흥민 같은 선수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농구에서도 그런 바람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 좀 씁쓸한데요. 사회 분야인데 문자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빠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핸드폰으로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라는 문자가 온 건데 그게 누구에게 온 거냐?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서 문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마디로 보이스피싱처럼 스미싱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는 아기였는데 문자가 왔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메시지에는 뭐 폰이 깨져서 AS 받아서 임시폰인데 뭐 은행 계좌 있어? 뭐 계좌로 돈 보내줘 이런 문자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살아있다면 뭐든 해줬을 텐데 폰에 이런 게 있어서 참 억울함도 풀어주고 살아있었으면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유, 또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참 진짜 이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5위 주제 얘기해야 되는데 5위 주제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5위 주제까지 다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